전 세계 시장의 50% 어느 정도 크기인지 가늠이 오시나요? TV 시장은 삼성과 LG를 합쳐야 50%가 나옵니다. 코카콜라는 탄산음료 시장에서 47%의 시장 점유율이 나오죠. 애플의 아이폰은 스마트폰 시장의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 50% 제품들은 어디에서든 보여 너무나 익숙해진 제품이죠. 놀랍게도 옷에도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다 공업 주식회사, 줄여서 YKK입니다. 아, 처음 들어보셨다고요? 관심이 없었다면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옷을 만드는 브랜드가 아니라 옷에 달려있는 지퍼의 브랜드이기 때문이죠. 5만원 이하의 저렴한 제품들부터 명품 브랜드에 들어가는 제품까지도 이 브랜드 지퍼를 사용합니다. 아마 당신이 가진 옷의 절반은, 아니 어쩌면 전부 YKK 지퍼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그럼 YKK가 가장 좋은 거야?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다른 좋은 지퍼들도 존재합니다. 무슨 차이인지는 뒤에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 아무도 눈치 못 채는 나를 위한 한 끗 지퍼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퍼 시장을 점령한 YKK는 청바지를 처음 만든 리바이스처럼 지퍼를 처음 만든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YKK는 나이키처럼 과거에 1등을 쟁탈한 회사죠. YKK가 지퍼 시장을 제패하기 이전 과거의 시장 점유율 1등이자 지퍼의 창시자는 후클러스 패셔너 컴퍼니, 훗날 탈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회사죠. 따라서 YKK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 지퍼의 탄생 배경, 탈론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과거에 지퍼가 있기 전에는 끈과 단추, 버튼만을 사용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복각이나 패션의 요소로 남아있다지만 사람들은 더 편한 잠금 장치를 원했죠. 사실 탈론이 지퍼를 개발하기 이전 일라이어스 하우라는 사람이 1851년 지퍼의 초기작을 발명했는데 그는 이 발명품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는 재봉틀을 발명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뤘거든요. 그래서인지 다른 발명품에는 큰 힘을 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지퍼의 역사는 50년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91년 시카고 박람회에 참여한 휘트컴 저드스는 자신이 개발한 기계장치 클래프스 락커를 선보입니다. 근데 당시 개발한 클래프스 락커는 초창기 버전이라 편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고장이 너무 쉽게 일어났습니다. 상업적인 이점이 없어 모두에게 외면받던 중 루이스 워커 대령이 관심을 보이는데 그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 기드온 썬드백과 1913년 훅리스 넘버 2를 개발하죠. 이때부터 우리가 아는 지퍼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들은 후클러스 패셔너 컴퍼니라는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는 1937년 회사명을 탈론으로 교체합니다. 이 사진이 당시 탈론의 제품입니다. 지퍼가 아닌 지펄로 되어 있죠. 그럼 왜 이 장치의 이름이 지퍼가 되었냐? 사실 지퍼란 이름은 탈론이 만든 게 아닙니다. 굴리치라는 회사가 만든 이름이죠. 현재는 타이어 회사로 유명한 굴리치는 과거에는 신발도 판매했었는데 1923년 훅리스 넘버 2를 구입해 자신들이 만든 부츠에 결합시켜 판매하기로 하죠. 그리고는 이 제품의 이름을 고민하는데 이 기계에서 나는 소리 직을 듣고 지퍼 부츠라는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해 이 부츠는 대박을 치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이 기계 장치를 지퍼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지난번 영상과 비슷한 내용이죠. 이 부츠로 재미를 본 굴리치는 1943년 지퍼라는 상표명을 등록해 공식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지퍼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과거 지퍼의 상표명이 풀리기 전까지는 패스너, 자쿠, 라리엔 등 나라마다 잠금 장치를 뜻하는 단어로 지퍼를 부르고 있었죠. 1986년 굴리치는 지퍼의 상표명을 갱신하지 않았고 지퍼의 상표명은 이 장치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영상에서는 지퍼라고 통합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를 만드는 여러 회사들이 있었지만 결국 탈론사의 지퍼 기술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론 지퍼를 사용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탈론 지퍼를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 아마 대부분 밀리터리 복가기를 위해 사용하는 지퍼로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가 지퍼 회사 탈론은 1차, 2차 세계대전에 지퍼를 납품했기 때문이죠. 이 두 전쟁을 기점으로 탈론 회사는 크게 성장했고 그렇게 성장한 탈론은 1960년도 전세계 지퍼의 80%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미국 제조 공장이 폐쇄되고 다른 기업에게 인수되어 주로 복각 제품을 위한 지퍼를 발매하고 있죠. 이렇게 거대한 탈론 지퍼를 망하게 한 기업, 바로 지금의 지퍼 시장을 장악한 YKK입니다. 1934년 요시다 타다오가 일본에서 설립한 YKK는 처음부터 잘 나가던 회사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지퍼보다 퀄리티가 낮았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장이 전소되는 등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하죠. 이런 YKK가 큰 성장을 이뤘던 이유는 바로 자동화 생산기기의 개발이었습니다. 당시 타다오는 지퍼 생산 방식을 자동화로 하려 했는데 모든 동조업자들이 반대했었다고 해요. 우선 일본 인식 자체가 자동화 산업에 긍정적이지 않았고 비싼 기계보다 일본인 손재주를 이용해 싸게 물건을 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는데요.
결국 타다오는 혼자서 자동 지퍼 기계를 수입하고 여러 기술을 공부해 독자적인 기술과 기계를 개발시킵니다. 이때 YKK는 높은 퀄리티와 빠른 생산력을 가지게 되는데 YKK 지퍼가 입소문을 타 세계적으로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타다오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여러 나라의 YKK 공장을 설립, 탈론을 제치고 전 세계 80%의 물량을 생산했고 현재는 세계 70개국의 회사를 보유 중입니다. 이렇게 발전한 YKK는 많은 기술과학 제품군이 있는데 나사의 우주복에 사용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YKK 프리미엄 라인 엑셀라 같은 경우는 여러 명품 지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YKK의 이러한 명성 때문인지 YKK 지퍼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퀄리티가 떨어진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 지퍼는 다른 유명한 제품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 설명한 탈론이 있는데 리바이스 청바지를 보면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과거 리바이스 제품의 생산 연도를 아는 여러 방법 중 부자재를 보고 구별하는 법이 존재합니다. 과거 리바이스의 바지를 복각하는 LVC 라인의 지퍼를 보면 탈론사의 지퍼를 사용한 걸 확인할 수 있고 1800년대 이후 리바이스의 제품을 보면 YKK 지퍼가 사용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제품을 공부해서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일명 복각 브랜드들 역시 좋은 퀄리티의 제품을 선보이는데 여러 복각 제품과 밀리터리 브랜드를 보면 현재까지도 탈론사의 지퍼를 사용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즉, 지퍼 같은 부자재들은 여러 장단점이 있으니 그 옷에 알맞는 부자재가 존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좋은 지퍼인데 지퍼의 종류가 정말 많고 저 역시 전부 알려드리진 못하니 저는 그 중에서도 여러 명품 브랜드가 사용해 지퍼 3대장이라 불리는 제품들 엑셀라, 리리, 람포 3가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3가지 실물은 가장 통상적으로 나가는 제품을 들고 온 것으로 제가 보여드리는 지퍼가 정답이고 저와 특성이 다르다면 짝퉁인 것은 아닙니다. 3가지 브랜드 모두 여러 디자인의 제품을 선보이고 주문 제작으로도 제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또한 3가지 브랜드가 명품의 선택을 받았다고 나머지 모든 지퍼가 별로인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엑셀라는 YKK의 고급 라인인데 다른 YKK 지퍼보다 압도적인 품질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YKK 라인 안에서는 과거 지퍼를 복각하는 유니버셜 라인도 존재하고 우주복이나 다이버 수트 등 견고함의 비중을 둔 프로실 라인이 존재하는 등 제품의 상황에 맞는 부자재를 사용하는 게 베스트이죠. 제가 3가지 실물을 보여드리는 목적은 제가 직접 고급 지퍼 제품을 체험해보면서 주관적 경험으로 얻은 후기를 전달시켜드리는 것이니 그저 하나의 재미 요소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엑셀라입니다. YKK 제품 중 상위 라인에 속한 제품입니다. 공식 회사 가장 상단에 나오는 엑셀라는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촉감이 특징이라 적혀있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확실히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3가지 제품군과 굳이 비교하자면 이빨 부분이 가장 두꺼워서 그런지 지퍼를 손으로 만질 때 가장 부드러웠습니다. 슬라이더 뒤편과 손잡이에는 각각 다른 엑셀라 각인이 새겨져 있죠. 다음은 람포 지퍼입니다. 1887년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브랜드로 람포가 이탈리아어로 지퍼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근본이 있다는 거겠죠? 슬라이더 손잡이에 람포 각인이 되어 있고 뒤편에도 람포 각인 그리고 메이드 인 이태리가 적혀 있습니다. 일부러 3가지 제품 중 가장 큰 슬라이더로 구입했는데 처음 만져봤을 때 느낌은 단단하다 였습니다. 다른 제품들과 다르게 유연함보다는 약간의 투박함과 단단함이 있었고 실제로 지퍼를 사용하면 단단함이 확실히 느껴지죠. 3가지 지퍼 중 소리가 가장 둔탁한데 이 둔탁함이 확실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특히 몽클레어 제품들이 람포 지퍼를 많이 사용한다 들었는데 확실히 부드럽고 유연한 제품들보단 단단하고 묵직한 제품에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리 지퍼입니다. 1936년 설립된 스위스 브랜드로 품질 유지를 위해 스위스 공장 한 곳에서만 생산된다 라고 과거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현재 공식 사이트에 나오는 생산 현장을 보면 1개의 스위스 공장과 7개의 이탈리아 공장을 소개하고 있죠. 하지만 아직까지 퀄리티 높은 지퍼를 제작해 여러 명품 브랜드에게 사랑받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만져보면 소리가 가장 작고 부드럽습니다. 슬라이더 자체는 견고한데 촉감이 좋아서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 미끄러지듯 작동합니다. 만약 명품의 초점이 우아함에 맞춰 있으시다면 이 지퍼를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슬라이더 앞뒤에는 리리의 각인이, 뒤편에는 슬라이더 사이즈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제품은 전부 다른 매력이 존재합니다. 마치 중국집의 대표 음식 3가지 같다고 할까요? 확연하게 보여지는 차이점이 존재해 그저 취향으로 판단하는 호불호가 존재할 뿐이죠. 겨우 이게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누구에게는 별거 아닌 하나가 누구에게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즐거움을 주는 요소로 남을 수 있죠. 이 작은 한 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옷을 만들면
그 집단이 좋은 브랜드가 되는 것이죠. 단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작은 요소 하나에 재미를 느끼는 분들이 존재하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 역시 옷을 즐기는 하나의 취향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이 과정이 재미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역시 이 과정이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